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용 의원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어서 조용술 전 혁신위원회 추가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 조용술입니다. 저는 7월 12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저에게 외압을 행사한 유력 인사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해운 전 대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회견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혁신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날 이해운 전 대표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경 국회 본청 6층 정보위원장실에서 이해운 전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대화의 주된 내용은 혁신위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이해운 전 대표는 저에게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손학규 대표입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에게 조용술 위원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몇 배의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혁신위에서 손학규 대표 퇴진 또는 재신임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게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혁신위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기인이라 권성주도 다른 것은 자신 없지만 창당 정신 중도 보수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것. 혁신이 한두 사람 의견이 아니라 전체 합의된 것으로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것은 내가 좀 만들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권성주 이기인 위원을 직접 거명했고 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합의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운 전 대표께서 좀 더 혁신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른 척만 하고 계실 겁니까? 혁신위원회 당규 제2조는 혁신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이 유력 인사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양심 고백을 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도 주대한 위원장과 혁신이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하시면서 손학규 퇴진 안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대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난 다음 날인 7월 8일 그 주위원장에게 유승민 전 대표가 손학규 퇴진 안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 7일 유승민 전 대표가 주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이해운 전 대표도 함께 있었으므로 이해운 전 대표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는 자이든 타이든 상당 부분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혁신위에서 나오는 어떠한 결과물도 공신력을 갖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당 유력 인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 누구도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원들로부터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요청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당은 호루라기 붙는 사람을 지켜준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진상조사단을 설치하여 당의 내용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약한 양심 고백자를 지키는 정당이 진짜 혁신 정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압박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압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무래도 그 일반 한 명의 혁신위원으로서 전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현재는 정보위원장이시기도 한 중진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만남 자체가
그 이혜훈 전 대표님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던 게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그 번뇌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원 의원 말고 다른 의원 만나는 그 만약에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단이라던가 진상규명에 대한 것들이 없다면 추가로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폭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한 분이 아니십니다. 확실히 구성 과정에서 사실 안건파랑 추진파가 양쪽에서 구성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 사실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싶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 혁신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을 하지는 않았고 뭐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대놓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여하 유구를 떠나서 우리 당규 제2조에 보면은 혁신위원회 독립성을 유지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한 무수들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젊은 혁신원들이 활동하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거기에서 정당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 일정한 관련된 그러한 혁신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입이나 그 압력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혜훈 대표가 예를 들면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강제성을 동원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어딘이 있었나요? 그거는 차차 밝혀질 건데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이혜훈 전 대표께서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출마했던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당내 유력 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그 젊은 위원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다 무겁게 들립니다. 자, 웃으시면 공장님 혁신이 말고 총선 기획단 이번 주 중에 왜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당이 지금 총선 기획단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정치적 공방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구상만 하고 있지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혁신이가 계속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으시는 거죠? 8월 15일까지의 활동 기한이잖아요. 저는 우리 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시간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임 혁신위원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선정해서 또 사퇴하신 혁신위원 자리를 또 보충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그것이 또 한 차례의 우리 당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어서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님 선에서 당원당규를 수정하는 안건을 올리신다거나 하시는 거 보면 회의 진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진짜 남은 혁신위원님 주장인데 혁신이 안건을 상정하는 거예요? 아니 안건 상정뿐만 아니라 당원당규 수정 어떤 관련 간사에 대한 당원당규가 없잖아요. 지금 혁신위 관련 규정에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혁신위 규정 자체가 난상 끝에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유승민 의원 관련된 폭로를 하셨는데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자기는 당 대표의 퇴진과 관련된 안건을 올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조용술 우리 전 혁신위원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차차 알게 되시도록 그 차차 알게 되신다는 게 뭐 확실한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역시 차차 알게 되시도록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